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입니다. 전세계에서 미그-21, 팬텀 다음으로 많이 생산된 전투기 F-16, 베트남전에서 뛰어난 기동성의 미그-19, 21의 고전을 면치 못했던 기억, 그리고 세계적 군비 축소의 움직임과 국방 예산의 삭감, LWF, 라이트웨이트 파이터 경량 전투기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죠. 경량 전투기 연구개발 결과 등장한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YF-16과 노스롭의 YF-17, 1975년 YF-16이 선정됩니다. 이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F-15의 가격이 비싸서 충분한 대수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하이로 믹스 정책에 따라 YF-16은 고성능 사격 통제 장치를 장비해서 대지 공격 능력을 겸비한 다목적 전투기 F-16A로 탄생됩니다. 그리고 성능 개량을 통해 F-16의 블록은 진화하게 되죠. 참고로 A-B에서 A는 단좌, B는 복좌, CD도 C는 단좌, D는 복좌를 뜻합니다. 그 능력은 동일하고요. 대한민국과 F-16의 인연은 1981년 F-16 도입이 결정되면서 시작됩니다. 1986년 피스 브릿지, 평화의 가교 사업으로 들어온 F-16이라 해서 F-16 PB라는 별명이 붙었죠. 지금은 업그레이드돼서 F-16 PBU, PB를 업그레이드했다 PBU로 불립니다. 단자 30대, 복자 6대가 먼저 들어오고 추가로 복자 4대를 구입해서 40대의 F-16이 공군으로 인도됐는데 미국 외의 국가 중 최초로 도입한 블록 32로 세계가 주목을 했었죠. 블록 30은 뭐고 32는 뭐냐고요? 블록 30과 32는 여러가지 장비 중에 약간 차이가 있을 때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PW 엔진을 사용해서 32로 명명됐습니다. 미국은 제네럴 일렉트릭 엔진을 썼죠. 중원기지에 F4와 F-16이 같이 주둔하던 때 행사를 위해 두 항공기가 비행장 상공에서 선회를 하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었죠. 팬텀기가 한 바퀴 선회를 할 때 F-16이 두 바퀴를 선회하는 퍼포먼스, 그야말로 독파이트, 근접 전투 기동을 위해 태어난 전투기입니다. 이 F-16이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F-16 PB와 함께 AIM-9 리마가 같이 도입돼서 공중전 능력이 대폭 향상됐는데 북한이 미그-29를 도입함에 따라서 BVR 능력에서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29,000파운드 엔진을 장착한 KF-16에 비해 약 25,000파운드의 F-100 PW220 엔진을 장착했죠. 4,000파운드가 낮은 추력의 엔진이지만 선회 시에는 KF-16보다 부드럽게 선회가 됩니다. 엄청난 공중 기동 능력에도 불구하고 BVR 교전 능력의 부재, 공중 교전 시 먼저 방어적인 입장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 BVR 무장을 가지고 있는 F4 조종사들이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군 조종사들이 왜 고성능 전투기를 타고 싶으냐? 이유가 여기에 있죠. 현재는 F-16 PBU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AIM-120 암남이죠. 이 암남 운용 능력 부여와 함께 링크-16을 장착해서 현재 연합작전에 있어서 미공군이 링크-16이 없는 KF-16보다도 더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F-16의 복자 항공기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야간 비상대기 때문이죠. 야간에는 4명 복자로 비상대기를 써서 조종사 4명 전방과 후방을 같이 투입해서 작전과 함께 비행안전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시 미그-29 이야기 나왔죠. 1980년대 후반에 북한이 평양 방공작전을 위해 미그-29를 도입합니다. 미그-29A, B 버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예전에 이 P3를 요격한 미그-29, 이를 촬영한 미국의 캠코더, 북한이 전투행동 반경이 더 넓은 미그-29 차리형을 보유하고 있음이 이때 확인됩니다. 미그-29는 BVR 무장을 장착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BVR 무장을 또 전방 무장이라도 얘기해요. 전방 무장이 없는 F-16 PB, 미그-29기의 대응을 위해서 도입된 전투기, 바로 KF-16입니다. F-16 CD, 차리 델타 블록 52 버전, 이 엔진도 플랫 히트니의 F-100 엔진, 다만 229 엔진이 장착됩니다. 1991년 FA-18과 경합 끝에 결정된 일화로 유명하죠. 이 얘기는 뭐 따로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총 140대로 1차분
120대 중 12대는 미국 현지에서 조립하고 36대는 미국에서 조립 키트를 도입해서 생산하고 나머지 72대는 국산화한 부품을 조립 생산하는 방식으로 도입합니다. 2차분 20대는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고요. 초기 생산부는 옛날에 삼성항공이 담당했다가 이후에 삼성, 대우, 현대항공이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통폐합되죠. 자연스럽게 카이로 이관됩니다. 이 KF-16의 면허 생산을 시작으로 절충교육을 하죠. T-50에 대한 기술 이전을 그때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T-50, FA-50으로 가면서 기술을 축적한 카이, KF-16 면허 생산의 기술력을 시작으로 지금의 KF-21이 태어나게 됐다고 해도 뻔히 아니죠. 이 F-16 중익형의 날렵한 일체형의 디자인, 엔진 인테이크가 동체와 하부에 있어서 항공 역학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지상에서는 FOD, Foreign Object Damage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F-16 운용비행단의 활주로, 유도로 점검이 조금 더 세심하다고 생각이 돼요. 한 개의 큰 수직꼬리 날개, 그리고 엔진 아래 두 개의 벤트럴 핀. 이 덕분에 항공기의 안정성이 좋은데 이 하나의 큰 수직꼬리 날개 때문에 이 버티컬 스테빌라이저라고 하죠. 착륙 시 측풍에 약간 취약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동체 날개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지는 블렌디드 윙의 바디 스타일, 이게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요. 날개 안쪽으로 연료도 들어가고요. 동체를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설계해서 이게 업그레이드 하기가 참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들이 계속 변할 수 있죠. KF-16과 F-16 PB의 차이점을 물어보신 분들이 많던데, 외관상으로 첫 번째, 노즈의 앞에 캐노피 앞쪽 보면 올록볼록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AIFF, Advanced Identification Flange of 저가식별 장비인데요. 이게 안 보이면 F-16 PB, 보이면 KF-16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PBU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AIFF가 장착됐습니다.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돼서 구분이 좀 어렵죠. 그냥 테일 넘버로 구분할 수밖에 없고요. 착륙할 때 만약에 보이시면 랜딩 라이트, 택시 라이트가 노즈 쪽에서 있으면 그게 KF-16이고요. 메인 기어 쪽에 양쪽에 하나씩 달려 있다면 그게 PBU, 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F-16 엔진은 이게 단발 엔진이죠. 경제성과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F-15 항공기를 사용할 수 없는 나라들을 위해서 개발했다고 해도 뻔히 아니죠. 미공군 주력 F-16은 G 엔진을 많이 사용했죠. 엔진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대한민국 공군이 PW 엔진을 장착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G보다 4,000파운드가량 추력이 좀 적다는 단점이 있어요. 블록 30 이후에 40으로 넘어가면서 F-16의 능력이 확장됩니다. 따라서 무장 탑재량, 저공비행 및 표적 식별을 위한 파드, 기체 무게가 증가되죠. 그래서 보다 강력한 엔진이 요구되기 시작합니다. KF-16 여기에 IPE라죠. Increased Performance Engine, 이 사업을 통해 29,000파운드 추력의 F100, PW-F100이죠. 229 엔진이 탑재되게 됩니다. 제가 군산기지에서 근무하던 시절 20전투비행단 KF-16이 전개를 오면 미공군의 35대대, 80대대, 35대대, 80대대 조종사들이 KF-16을 보러 견학 요청을 했어요. 당시 미군 F-16 블록 30하고 40이었죠. 80대대가 공대공 위주로 블록 30을 쓰고 그나마 좀 업그레이드된 블록 40을 35대대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본토에서 이들이 블록 50으로 교체가 될 거라는 관심에 이 조종사들이 블록 51을 보러 왔었습니다. 칵핏 내부에 배치된 스위치들이 미 공군의 F-16과 KF-16은 많이 다릅니다. 제작하면서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선호에 맞춰 변경을 좀 시켰기 때문이죠. PB에 있었던 약간의 단점들이 변경됐습니다. 이걸 보고 미군 조종사들이 감탄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기계식 레이더인 AN/APG-68을 장착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F-16. 1980년 노스롭에서 개발한 APG-68, AIM-9 120, 이 암람 미사일 운용을 위해서 BVR 탐지 및 추적 능력 확보를 위해 APG-66 레이더를 개량한 버전이죠. 1980년대 멀티내셔널 스테이지 임프루먼트 프로그램, 다국적 다단계 성능 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맹국 F-16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 레이더로 개량됩니다. F-16 하면 세계 최초로 플라이바이 와이어 탑재, 이게 유명합니다. F-16이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하는 이유이죠. 전기 시스템과 항공 제어 시스템의 만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어 기술로 인해 오버지, 부지를 초과하는 기동연화, AOA,
앵글 오브 어택을 초과하는 기동 영역을 막아주죠. 그래서 비행 중에 기동 불능 상태의 가능성을 상당히 낮춰놨습니다. 그리고 전기 시스템으로 초기 반응력이 일반 3세대 전투기에 비해 0.에서 1초 정도 빠릅니다. 즉 액션과 동시에 기동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RWR 레이더 워닝 리시버와 체프 플레어 디스펜서로 자체 보호르 장비를 탑재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전자전 파드를 장착해서 생존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무장은 M9 니마 마이크, M9 AIM-120, AGM-65 매버릭, AGM-88 함, AGM-84 하푼, 고래잡이, 작살이죠. 이외에도 제이담, LGB 같은 다수의 정밀 유도 무기 장착이 가능합니다만, 암남의 도입으로 북한 공군 미구 29에 대한 공대공 전투 능력의 우위를 확보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F-15J를 운용하는 일본 항공자위대 전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돼서 독도에 대한 방어 능력의 첫 번째 전력으로 인식되게 됐죠.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편대군 임무 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함 타겟팅 시스템이 없어서 활동하고 있는 적 지대공 위협에 대한 실시간 타격 능력에 제한을 좀 받습니다. 공군이 그래서 전자전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누가 그랬다죠? 한반도에는 전자전기가 필요 없다고. 누가 그랬나요? 참 답답한 말씀을 하셨어요. F-22 랩터 그리고 전자전기 선택하라면 저는 전자전기를 선택할 겁니다. 전장의 마에스트로가 전자전기인데 마에스트로가 들어와도 전체 파이터들을 조율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전구적 차원에서. 이 전자전기가 도입되는 공중전투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전자전기 없이 타격해도 되죠. 그 개념을 디드라고 해요. 디드. 적 방공망 제압에서 그냥 부셔버리는 디드 개념. 이것도 중요한데 특정 시간대 특정 위협에 대해서 소프트킬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를 시드라고 합니다.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더 고차원적인 능력이 됩니다. 또 하나, 다 부셔버리면 나중에 다시 건설해야 되죠. 근데 임무 완수에만 집중을 하고 필요 없는 희생, 필요 없는 디스트럭션 없이 희생을 최소화하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도 전투에서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적이 파괴로 인해 적개심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 점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공군은 더 이상 한국공군의 KF-16을 보러 오지 않습니다. 도입된 이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성장을 멈춘 KF-16. 대한민국 국방부 합참은 업그레이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전차 같은 거 업그레이드 왜 하나? 쓰다가 폐기해야지. 그런데 항공기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하나의 차이로 최신의 무장을 활용할 수 있느냐, 적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도입된 지 20년을 훌쩍 넘겨버린 대한민국 공군의 F-16. 전투행동 반경의 약점은 공중구비기로 커버가 되고 있죠. 정구작전에서 전투력은 공중지휘 통제기로 인하여 배가가 되고 있죠. 근데 이 전투기 자체의 능력은 20년 전 그대로를 쓰고 있습니다. 서쪽에서는 J 계열의 신전투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동쪽에서는 F계열의 신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다행히도 북쪽은 가만히 있죠. KF-21 전력화 시기를 고려해도 대한민국 공군력의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KF-16 업그레이드, KF-16 바이퍼가 있죠. 사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도입되고 있는 KF-16 바이퍼 이야기를 하기 위한 포석의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공군 F-16의 발자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KF-16 빅탑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전투력을 가지게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른 나라에 대한 영향력은 어떤지.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동북아 최고의 전투 KF-16 바이퍼.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안녕.